네, 안녕하세요. 히스템교실의 히스템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돌아왔는데 우리 같이 바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순서는 신군부의 등장, 5.18 민주화 운동, 전두환 정부의 수립 순으로 볼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운지 기억이 안 나면 위에 올라가셔야겠죠. 위에 가서 링크 보시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박정희에 대해서 배웠어요. 박정희 정부 뭐 했는지, 그리고 유신체제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11.5 사태로 박정희가 죽게 된 것까지 우리 배웠습니다. 기억 안 나면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왜냐? 오늘과 너무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저 제일 먼저 갖고 온 사진은 이 사진이에요. 딱 보면 어린 아이가 아빠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사진 중에 하나. 저 아이는 아빠 영정 사진을 들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18 민주화 운동을 방주해서 아버지를 잃은 아이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신군부의 등장. 야, 12.6 사태를 수습하며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게 뭔 사태냐? 12.12 사태라는 거예요. 12.12 사태. 우리 12.6 사태 기억나나요? 박정희가 김재규의 손에 죽게 되죠. 김재규는 차지철과 박정희를 궁정동에서 암살하게 되죠. 사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대통령이 죽게 되잖아요. 갑자기 대통령이 죽으니까 나라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되죠.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그러니까 정보들을 군에서 장악하고 있었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당시 대통령 최규하를 좀 겁박 막 이렇게 하면서 정승화 참모총장을 연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완벽하게 군의 권력을 장악하고 군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게 바로 이 12.12 사태입니다. 이 12.12 사태는 전두환이 하나회, 군대 내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그 군대의 이 자신의 그 조직들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죠. 정말로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 따지면 세계 나라들 중에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로 이제 문제를 겪었던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죠. 그 사건이 우리는 12.12 사태를 겪었던 것과 오버랩됐다라는 겁니다. 이 전두환 정부, 이 신군부는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게 되죠. 너무도 당연하죠?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민주화 요구를 탄압합니다. 비상계엄이 펼쳐지게 되면 군대가 이제 국민들의 기본 권한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어나고요. 선생님이 제시한 이 사진에서는 바로 하나회, 12.12 사태의 주역들인 하나회들을 필두로 한 단체 사진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모자이크가 됐는데 이 아저씨는 대충 봐도 아셔야 됩니다. 가운데 있는 반짝반짝하신 분은 전두환이고요. 그 옆에는 노태우입니다. 나중에 다 대통령이 되죠. 우리나라의 그 신군부의 핵심 세력 전두환이 1장이었고 노태우가 넘버 2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 얼굴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쁜 놈들만 기억하면 안 되겠죠. 이 12.12 사태를 막으려고 했던 아저씨 바로 장태환 장군입니다. 이 장태환 장군 이제 이 짤로 좀 유명한데, 이 발로본 놈의 새끼들 내가 탱크 몰러 가서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했던 그 명대사가 이 장군이 했는데요. 이 장군은 12.12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12.12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군사 쿠데타로 규정짓고 이걸 막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과 부정, 혼자만은 할 수가 없겠죠. 밑에 부하들은 이미 저쪽에 넘어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결국엔 막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분들이 군대 내에 있었고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배경입니다. 시민들의 유신 세력 처벌을 요구하겠죠. 그리고 신군부 퇴진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군부가 만만히 퇴진하지 않았겠죠.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게 되는 게 배경이에요. 그러자 광주에서 비상계엄령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됩니다. 전국에서 다 이제 발생되는데 어찌되다 보니 이 광주가 타겟가 된 거죠. 그래서 신군부가 공수부대를 이 광주에 투입하면서 진압을 합니다. 공수부대는 특수부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특전사죠. 특전사를 여기에 투입해서 진압을 하죠. 이 진압하는 게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게 되어 광주 시민들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시민군을 조직하여 저항합니다. 이 둘 사이에 공수부대와 그러니까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에 총격전까지 벌어지게 되죠. 계엄군이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결국 총으로 쏴 죽이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하면서 결국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는 게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당시에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사진이죠. 5.18 민주화 운동의 현장입니다. 여기 보면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일 거고요. 이 버스들 위에 사람들까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도청 앞에 이제 대로인데 이 대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 이 곳에서 군인들이 총격을 가하게 되죠. 사람들이 총에 맞고 죽게 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 전까지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진압봉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진압하게 되죠. 선생님은 수위를 조절해서 잔인한 장면들은 넣어오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유튜브에 좀만 쳐봐도 많은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압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는요. 군부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과 국내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5.18 민주화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광주에는요. 생각해보세요. 80년대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40년 전이죠. 40년 전이면 아직까지 그 희생자들이 살아있습니다. 당시에 10살, 20살이면 지금의 60대죠. 50대, 60대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요. 당시에 부모님이 죽고 내 형제가 죽고 내 친구의 이웃이 죽는 걸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화 운동은 너무도 가슴 아프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정부를 수립한 이 전두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두환 정부는요,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이후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유신체제에 있던 기구죠. 여기서 아직 유신헌법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만들고요. 이 전두환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개헌을 합니다. 이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헌법을 다 없애고요. 그리고 새롭게 개헌을 하는데 7년 단임제 개헌을 합니다. 딱 7년 동안 딱 한 번만 하는 개헌을 하게 되죠. 근데 직선제 개헌이 아니고 간선제 개헌으로서 선거인단이라는 걸 역시 통일주체국민회의처럼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대통령을 뽑고 전두환이 당선되게 되죠. 이 전두환은 여러 정책을 하는데요. 크게 강압정책과 유화정책으로 나뉩니다. 당근과 채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채찍을 보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폐합해요. 언론이라는 건 신문, 방송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뉴스를 검열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뉴스, 언론을 장악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합니다. 항상 당시 땡전 뉴스라고 했어요. 땡 9시 땡 하면은 바로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항상 전두환이 그날 뭐 했는지를 이제 뉴스를 계속 나가게 했고요. 비판적인 뉴스는 검열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보도지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3천 교육대를 운영합니다.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어마어마한 교육대입니다. 여기 가면 군대식으로 정신교육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굴리고요.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역시 많습니다. 우리 아빠 피셜로는요. 동네에서 좀 건달스러운 사람들은 다 잡아갖고 돌아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병신이 돼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화 정책입니다.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해요. 사람들이 찍어 누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행 금지. 박정희 때 있었던 통행 금지를 해제하고요. 교복을 자율해요. 그래서 8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 여러분들 할아버지인가요? 삼촌 뭐 이런 분들은 진짜로 교복을 안 입었대요. 우리 학교에서도 나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은 교복을 안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자유화를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자유화를 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게 되고요. 각종 대회를 유치하죠. 올림픽과 아시아게임, 88 올림픽, 나중에 88년도에 일어난 게 전두환 때 유치를 한 겁니다. 댓글 이벤트예요.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일까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과연 폭동일까요?
선생님 정답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수업 시간에 또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치면 다양한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뭐 할지 기대하시면서 다음에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안녕.